저희 아버지께서 도배, 장판 같은 일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짠돌이 기질이 있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저희 아버지께 몽땅 맡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이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됐죠.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무슨 자식 낳는 제주꾼도 아니고 아들 6에 딸 2, 무려 8이나 낳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첫째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막내 고모랑 고작 2살 터울이었으니 고모 아니 고모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막내 고모가 100일간 넘은 갓난아기였다니까요. 푸흐, 상상이나 가세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차마 말씀 못하고 어머니께서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었거든요. 수능 망치면 제 인생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왼수 같은 고모가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예요. 재수해서 저희 동네 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기숙사비 아깝다고 저희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거 있죠. 아,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제 수발도 들어주고 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이게 또 가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랑 맨날 붙어 다녔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미정이었나? 아무튼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는 저희 고모 친구니까 자기도 고모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미쳤니? 내가 너보다 겨우 2살 어린데 무슨 고모야. 이러면서 엄청 싸웠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야, 친구 엄마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고모 친구도 고모인 거지. 어서 미정이 고모라고 불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싶었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미정 고모하고 불렀죠. 순간 미정이 고모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로 미정이 고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우리 집 올 때마다 수험생은 몸이 재산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해 하면서 음료수며 바카스 같은 걸 사다 주는 건 기본이고 제가 공부하다 지쳐 보이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힘내 하고 응원도 해주고 아유 진짜 고모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정이 고모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은은한 향수 냄새 뭐랄까 굉장히 성숙하고 매혹적인 향기였는데 그게 자꾸 저를 묘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미정이 고모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참을 수 없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이 고모를 떠올리면서 특히 미정이 고모의 가슴이 제 팔에 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짜릿함이라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언제쯤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저런 감촉을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펴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미정이 고모 얼굴과 그러니까 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불타오르는 욕구를 잠재우고 나면 허탈함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밀려오곤 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미정이 고모는 고작 2살 많은 내 고모 친구일 뿐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미정이 고모가 다시 집에 오기라도 하면 저도 모르게 다시 그 향기에 취하고 그 매력적인 모습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갈 때면 미정이 고모와 저희 고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죠. 그럴 때면 두 분 다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미정이 고모는 현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 시크하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느라 힘들었죠. 그렇게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미 제 바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어둔 휴지 뭉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변기에 앉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또 한 번 미정이 고모를 떠올렸죠. 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친구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하필 그날 저희 고모도 대학교에서 무슨 유적 발굴 탐사 같은 걸 간다고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현수 혼자 집에 두고 가자니 걱정이고 하시는데 그때 마침 저희 고모가 걱정하지 마, 언니. 나 대신 미정이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하면서 싱글벙글 웃는 거 있죠. 미정이가 며칠 동안 현수 밥도 챙겨주고 같이 있어주면 되겠다. 둘이 잘 지낼 수 있지?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네 뭐 하고 대답했죠. 속으로는 맙소사.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고모가 집을 나서고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정이 고모가 들어왔어요.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현수야, 고모 왔다 하면서 경쾌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자, 현수 수험생활 힘내라고 고모가 특별히 준비했지. 시원한 바카스랑 달콤한 바나나. 미정이 고모는 능글맞게 웃으며 제게 바카스와 바나나를 한 알음 안겨주었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고모랑 같이 잘 지내보자, 알았지? 싸우지 말고 하면서 제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메롱 하며 혀를 쏙 내밀었죠. 어이구, 이 녀석 봐라? 너 고모 놀리면 밥 안 줄 거야. 미정이 고모는 제게 귀엽다는 듯 웃으며 알밤을 콩 하고 먹이고는 제 방을 나섰어요. 저는 괜히 심술궂게 웃는 미정이 고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미정이 고모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3일 동안 잘 지내보자라니 이건 마치 신혼부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괜히 심란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책상에 앉았지만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미정이 고모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젠장, 또 시작이군.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고 주머니에 휴지를 구겨넣고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세탁기 위에 놓인 낯선 물건을 발견했어요. 이건? 분명 저희 어머니나 고모의 것은 아닌 여성스러운 레이스가 달린 속옷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죠. 순간 코끝으로 은은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미정이 고모에게서 나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죠. 설마 이거 미정이 고모 것인가? 희미하게 땀 냄새와 함께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어요. 젠장, 미치겠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휴지를 꺼내 던져버리고 미정이 고모의 것을 바지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죠. 그리고는 태연한 척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잠그고 미정이 고모의 것을 꺼내 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미정이 고모의 채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미정이 고모. 저는 이성을 잃고 제 소중이에 가져다 대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현수야, 내 펜하고 미정이 고모가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모든 걸 들켜버린 뒤였죠. 미정이 고모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그저 멍하니 미정이 고모를 마주 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미정이 고모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수, 너 이 나쁜 아이구나. 미정이 고모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황급히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차마 미정이 고모를 볼 낯이 없었어요. 방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그것을 주워들고 침대 위에 던져놓은 후 저는 책상에 엎드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었죠. 하지만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고
미정이 고모는 현수야, 밥 먹어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차마 미정이 고모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대답 없이 그저 엎드려 있었죠. 잠시 후 다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고모가 직접 제 방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현수야, 왜 그래?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엎드려 있는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현수, 너도 남자였구나.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정이 고모의 따뜻한 체온과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죠. 자, 어서 일어나. 밥 먹자. 미정이 고모는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아까 전의 일과 미정이 고모의 의미심장한 말만 맴돌았죠. 현수야, 왜 그렇게 밥을 안 먹니?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의 눈을 마주 보았죠. 하지만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러자 미정이 고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현수야, 나 쳐다봐. 어서. 현수야. 미정이 고모의 재촉에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미정이 고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죠.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고모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고모가 여자로 보이니? 미정이 고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솔직한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여자로 보여?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미정이 고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너 설마 고모 생각하며 그랬던 거니? 미정이 고모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라리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고모 내 방에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 바로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고개 들고 대답해. 미정이 고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너 고모가 좋니? 미정이 고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가? 미정이 고모는 다시 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고모, 전부. 미정이 고모는 답답하다는 듯이 전부 어디 몸? 몸도 몸이지만 얼굴도 마음도 그리고 고모의 성격까지도.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말?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미정이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가장 무엇이 하고 싶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 거기.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정이 고모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등을 힘주어 누르며 말했죠. 만져 단.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정이 고모의 것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오두였지만 제 손으로 전해지는 미정이 고모의 탄력 넘치는 감촉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마치 제 손으로 미정이 고모의 맨살을 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였죠. 미정이 고모는 제가 만지는 동안 희미하게 신음을 흘렸어요. 저는 더욱 흥분되었고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의 귀에 속삭였어요. 하고 싶어. 제 말에 미정이 고모는 갑자기 제 품으로 파고들며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현수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미정이 고모는 제 품에 더욱 파고들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를 일으켜 세우고는 방으로 가 하고 말했죠. 미정이 고모는 순순히 일어나 제 손을 잡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미정이 고모를 번쩍 안아 침대 위에 눕혔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목에 팔을 감은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이 고모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려갔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미정이 고모의 말을 떠올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저는 과감하게 위로 밀어 올렸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머리와 손등을 꽉 움켜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은 꼭 감은 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저는 미정이 고모의 반응에 더욱 흥분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미정이 고모의 바지 쪽으로 가져갔어요. 현수야, 거기는. 저는 결국 참았던 무엇인가 터뜨리고 말았어요. 넌 넣지는 마. 미정이 고모는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이미 흥분해 눈이 먼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무시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제 것을 그대로 미정이 고모의 꽃잎 사이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힘껏 밀어 넣었죠. 넌 넣지는 말라고 했잖아. 미정이 고모는 저를 힘껏 끌어안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깊숙이 들어간 제 것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미정이 고모의 말과는 달리 뜨겁고 좁은 통로가 제 것을 조여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면서 고모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고모, 누구랑 첫 경험했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거 묻지 마. 미정이 고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다시 물었죠. 어서 이야기해줘. 여기 처음 와서 자취했던 집 아저씨. 미정이 고모는 눈을 감고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강제로?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미정이 고모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대답이 궁금해 다시 물었죠. 그럼 나중에는? 내가 요구했어. 미정이 고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죠. 요즘도? 미정이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주인 아줌마에게 들키고는 쫓겨났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쫓겨나고는? 뭘? 미정이 고모가 되묻자 저는 말했어요. 이거 말이야, 자기 위로. 현수, 너무 짓궂어. 미정이 고모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바나나나 작은 가지로. 미정이 고모는 차마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모, 앞으로는 내 거 마음대로 사용해. 미정이 고모는 환하게 웃으며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현수, 일찍 알았으면 현수에게 처녀를 주었을 텐데. 미정이 고모는 갑자기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도 좋아,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고모는 현수 여자야. 저는 미정이 고모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야, 우리 비밀 지켜야 해. 너희 고모랑 남들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응, 약속할게,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현수야, 사랑해. 미정이 고모는 제 목을 끌어안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나도 고모 사랑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피곤하지? 얼른 자자. 미정이 고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와 미정이 고모는 밤새도록 몇 번이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햇살에 눈이 부셔 잠에서 깨어났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욕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제 코에서 쌍코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수야, 무슨 일이야? 미정이 고모가 놀란 얼굴로 욕실로 달려왔어요. 괜찮아, 고모. 저는 어지간히 놀란 미정이 고모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어요. 현수야, 우리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봐. 앞으로는 조금만 하자.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이제 시작인데? 현수야, 아침부터. 미정이 고모는 힘이 빠진 듯 제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죠. 고모, 한 번 더. 저는 미정이 고모의 귀에 속삭였어요. 현수, 너 학교 늦겠어.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현수, 이제 학교 가야지? 미정이 고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고모.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겨우 교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은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미정이 고모와의 시간만 떠올랐죠. 결국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고모. 나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정이 고모를 불렀어요. 현수 왔니? 어서 와. 미정이 고모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를 품에 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죠. 보고 싶었어요, 고모. 나도 현수.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정이 고모 역시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어느덧 고모와 엄마 아빠가 오시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미정이 고모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취업이 되어 갈 때까지 우리는 수시로 즐겼는데, 요즘도 휴가만 되면 제가 찾아가 고모의 자취방에서 고모가 퇴근하자마자 뒹굴고, 또 고모가 제가 사는 도시에 오면 온종일 여관방에 틀어박혀 뒹굴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저는 미정이 고모를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미정이 고모는 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이 고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고모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낯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미정이 고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 시집가. 네?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가을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 미정이 고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누구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친구 아들이래.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 정년기 지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미정이 고모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럼 고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나도 이제 정말 시집가야 할 것 같아. 미정이 고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현수야. 우리 이제 끝내야 해. 미정이 고모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미정이 고모는 밤새도록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 역시 미정이 고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미정이 고모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15일, 저는 미정이 고모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정이 고모는 행복해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목례를 했어요. 고모, 부디 행복해. 저는 미정이 고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미정이 고모를 향한 저의 마음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이 고모와의 추억이 가득한 방 안에서 저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빈자리를 느끼며 밤새도록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